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연초 이후에 다사다난했죠. 지난주에 다행히 물가가 한풀 꺾이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저희가 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이제 관세 우려에 따른 물가 상승, 그런 걱정 때문에 촉발됐던 국채 금리 상승이 다소 이제 성급한 우려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불식이 되면서 시장은 완연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월 13일 단기 최고점이었죠. 4.80%에서 1월 16일 1월 17일 해서 약 15bp가 하루 만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초에 남은 하나의 변동성 요인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입각을 합니다. 그거와 맞물린 약 100개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살짝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완연한 무상향 모습을 장기적으로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위험 요인 하나만 빼면 딱히 당분간의 시장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요인은 안 보입니다. 여전히 만약에 그렇게 조금 살짝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 정도로 여기시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저희 그 투자자 레터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거를 요약해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올려드리기 약속을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 레터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위클리로 주간으로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한번 보죠. 사실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0일 날 고용 보고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헤드라인이죠. 실업률이 4.2에서 4.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또 그 지난달 21만 2천 개에서 25만 6천 개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이거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이제 촉발하지 않겠나 하는 걸 또 심리적인 요인이 많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1월 13일 현재 4.803까지 확 튀었다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정된 걸로 나오면서 다시 급격하게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하면서 미리 소개시켜드린 자료라서 간단히 수치만 소개를 드리면 고용 보고서에서 우리가 헤드라인 실업률이나 비농업 신규 일자리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같은 날 같은 보고서 발표됐던 시간당 노동 임금은 오히려 전달 0.4에서 0.3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그때그때 발표되는 수치에 너무 흔들린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어떤 우려를 했다는 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런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1월 10일 고용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1월 7일 날 3일 전에 발표됐던 졸트 보고서입니다. 고용보고서가 노동부에서 발표되고 졸트 보고서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되는다는 면에서 볼 때 같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채용 공고와 채용 수, 퇴직자 수, 해고자 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는 잡 오퍼라고 해서 공고만 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채용 수는 채용 공고가 또 다릅니다. 실제 채용하는 숫자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수가 오히려 줄였고 해고자 수가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실업률 신규 일자리 많이 폭증하고 채용 공고 늘었어. 그러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양적 성장을 여전히 하고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물가와 연결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채용 수는 줄었고 퇴직자 수는 또 줄었고 해고자 수는 또 늘었다는 얘기는 3년 전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일자리가 급물살을 타게 굉장히 폭증을 할 때 사람을 못 구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임금을 더 높이 주고라도 사람을 뽑았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당시에 노동시장과 물가 압력이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우려는 했던 것인데 방금 절투복에서 보시면 기업 단에서는 채용은 오히려 줄었고 퇴직자는 또 줄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일자리를 안 버린다는 것이죠. 안 떠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해고자 수는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서서히 견조한 범위 내에서의 싣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실제 작년부터 FMC나 그 미디어 인터뷰 FMC 끝나고 할 때 제롬 파월이나 패드 연준에서
건강한 범위 내에서의 노동시장이 적당히 싣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연거푸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이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바로 안내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4일 날 15일 날 연달아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뭐 그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일일이 소개 안 드릴 텐데 화면만 참고해 주십시오. 그 헤드라인 연간으로는 소폭 늘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월간으로 먼스라고 MOM으로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 전달 대비 또 완연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2년 동안 그 장기 추세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장기 추세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고 먼스는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그 단기적인 숫자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면 여러분께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데 너무 그 크게 불안하시거나 또는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또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시거나 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좀 드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월간으로는 또 그 헤드라인은 조금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CPI, 콜 CPI는 또 줄었습니다.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물가 추세는 여전히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작 중요한 거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좌편에서 보시면 PCE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FMC가 그 연간으로 콜 PCE 물가지표를 2% 연간 상승하는 걸 그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글자 제가 몇 개 적어놓은 것 중에 PCE 아이템 중에 진료비, 의료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PCE에 들어가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0%, 0.2%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항공료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1.6으로 아주 견조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번 달에 7.2%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해석을 다행히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오른편에서도 사실 그동안 2년 동안 미국의 물가를 계속해서 스티키하게 아주 안 떨어지게 계속 부여잡고 있었던 요인들은 이 그 물품들, 내구재 가격들이라고 하죠. 듀러블 굿즈라고 하는데 내부재 가격들은 사실 아주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그런데 이 소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소비, 다시 말하면 서비스 부문발 항목들이 굉장히 스티키했고 잘 안 떨어졌었어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 아니겠습니까? 오른편 아래 그 글자들에서 보시는 대로 이 서비스 항목들, 서비스 아이템 중에 주거비, 렌트비, 집주인 등가료죠. 등가 임대료죠. OER,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번에 0.3, 0.5, 뭐 0.2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물가 안정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뭐 간단히 소개드렸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시장은 상당히 큰 안도감을 보였고, 지금 보시는 일드 커브 미국채 금리가 파란색이 지난해 1월 1일 현재 2년, 5년, 10년, 30년물 국채 금리 레벨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프 고동색, 짙은 고동색이 지난해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연초에 지난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로 1월 13일 날 미 국채금리 10년물만 보시죠. 그게 지표금리니까 4.803으로 상당히 높게 급하게 떴다가 1월 16일 날 현지 시간이죠.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걸 확인하면서 4.613, 뭐 하루 만에 그때 한 14bp, 15bp 정도 하락을 큰 폭으로 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이제 우상향, 견조하게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가장 중요한, 뭐 이번 주도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게 작년 2024년 4분기 기업 실적 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JP 모건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주요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금융기관들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거든요. 뭐 하나하나 제가 수치는 소개드리지 않겠지만 매출이라든가 뭐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NIM,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그래서 그 순이자 마진이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연하게 큰 폭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점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단기 예금 금리를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장기로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 마진을 수익 원천으로 삼잖아요. 그게 이제 NIM,
net interest 마진인데 그게 워낙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여전히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들 스타트 끌었던 그 친구들이 아주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TSMC가 그 실적 발표를 먼저 했죠. 아주 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YOY로 뭐 39% 상승했고 그 지난주 여전히 발표됐죠. 월간으로 매번 또 TSMC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난주 기준 최근 1년이 매출이 뭐 한 60%, 58% 정도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뭐 여전히 빅테크, M7 이런 회사들이 TSMC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그 외주를 준다는 거 보면 TSMC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는 그 패블리스라고 하죠. 설계해서 TSMC한테 외주 제작을 맡기는 이런 회사들 M7 빅테크들도 여전히 좋지 않겠나. 참고로 빅테크 우리가 관심 갖는 M7 이런 종목들은 월 말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스타트 굉장히 좋다는 뭐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팩트셋이죠. 미국의 이제 그 기업 데이터들을 가장 많은 데이터 양을 취급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내는 회사입니다. 리서치 회사 팩트셋이 발표한 그 시장 컨센서스죠. EPS 성장 전망치를 1월 16일 발표한 걸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이 주황색 그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 현재 작년 한 해 미국의 S&P 500 대형 그 대표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한 해 9%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예상대로죠. 그리고 2025년도 내년 한 해 올해 한 해도 14.8%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안정되고 있고 GDP 성장률도 오늘은 제가 소개 안 드렸지만 지난 1월 16일 기준으로 그 아틀란타 연방에서 발표하는 그 실시간으로 4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가 3%가 넘었습니다. 지금 3.1% 다시 그러니까 이 상승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평균 뭐 2% 후반에서 3% 정도 GDP 성장 강하게 하고 있고 기업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년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흔들리게 하는 단기적으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트럼프가 입각을 하면 그 데이 원이죠. 입각한 딱 하는 날 하루에 그 행정 명령을 100개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뭐 소문 내지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거 정도로 뭐 다음 주 이번 주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흔들릴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시장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전에 살짝 불안하긴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자세히 소개드리지 않겠지만 트럼프 1기 당시에 2017년 1월 달 입각한 이후에 2018년 7, 8, 9 그리고 2019년 5, 7, 9 이렇게 각각 월별로 그 대중국 관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추가 관세를 막 부과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2018년 중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소폭 상승을 했어요. 2018년 초반에 2.3가 했다가 2018년 중반 그 첫 관세 부과한 이후에 2.7로 상승을 했다가 한 3, 4개월 이후에 2018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2% 초반대로 다시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간으로는 그랬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월간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당시에 월간 0.2, 0.2 계속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그 동기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달러는 비교적 강세가 됐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90포인트대였다가 2019년 8월 달 한 1년 반 이후까지 98, 99포인트가 이제 큰 폭으로 강세가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면 써드린 대로 2018년 3월 달에 2.74%였다가 2018년 10월 관세 한참 부과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죠. 그때 3% 초반대로 훅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중반 이후에 1%대로 또 다시 안정이 돼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일까?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그 미국 경제를 훼손할 만큼의 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부과할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 아티클이 나왔죠. 기사가. 트럼프 측근을 이용하면서 보편 관세가 아닌 부분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지난주죠. 블룸버그에서 또 트럼프 이게 이제 경제 참모진들이
지금 관세도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트럼프가 일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뭐 제가 수차례 안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저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트럼프 일기 때처럼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추세적으로 쉽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뭐 지금도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 추세를 바꿀 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대표하는 올해는 적어도 미국 경제라든가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여전히 아주 강한 상승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그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데 스큐 인덱스라고 해서 블랙스완 지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빅스 지수라고 하죠. S&P 500의 단기 변동성만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를 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블랙스완 지수라고 또는 이제 스큐 지수라고 해서 S&P 500의 장기 그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주 일어나기 힘든, 한번 일어나면 시장을 굉장히 크게 그 흔들 수 있는 이런 아주 무거운 악재를 반영하는 지표인데, 그 동그라미 쳐드린 대로 최근에 좀 스파이크했다가 쑥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그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이라고 하죠. 그 지금 예상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매매량을 갖고 발표하는 지수가 이렇게 쑥 떨어졌다는 얘기는 트럼프발 뭐 또는 관세발 뭐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미국 시장의 주요 투자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늘은 가름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고,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저기 방송 출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뭐 투자에 관련한 뷰를 공유드리는 그런 것들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 이름을 치시거나 유튜브에서 뭐 저희 회사 이름을 치시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 좀 춥습니다. 연초 다시 잘 시작하시고요. 건승하시고 올해 한 해 투자 성과도 높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